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기간이 2022년에는 13.5년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요, 13년까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15.3년, 그리고 2023년에는 13년으로 무려 2년이 넘게 줄어든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가 나타나더라고요. 고금리 등 여파에 아파트 값이 하락한 그런 결과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자가 비율이 60% 정도까지 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풀이가 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내 집 마련 힘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함께 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화와 문자 여러분 편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63번 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우블리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자,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암입니다. 네, 2024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24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좀 살펴보면 부동산 심리의 격변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24년도 초만 해도 23년도 하락기를 걸었던 그 부동산 시장 위축했던 그런 부동산 심리들이 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또 그랬던 것이 24년도 여름에는 또 폭발하면서 거래량도 늘고 또 23년도에 하락기를 걸었던 부분을 되찾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24년도 12월부터는 또 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시국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고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정말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기일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면 우리가 25년도에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해서 투자에 임해야지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조금 어렵다라고 그동안 좀 느끼셨던 분들은 오늘 우아미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편히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이곳으로 문자 간단히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아미 이사와 함께 1대1로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 친절하게 도움 드린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먼저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대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방송 중에서는 좀 자세하게 할 수 없는 부분 만나서 직접 만나시면은 좀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 보유 물건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요즘에 핫한 이 재개발 투자 상담도 많이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려운 만큼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만큼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확실한 거는 우리 이 서울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또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거의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일 때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대일 상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까지 알차게 지금 꾸려져 있네요. 일부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전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들은 언제나 핫하죠.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또는 이제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준비하면 되는지 그 부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와 관련된 주제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1대1 대면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셔야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곳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021638-3963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네,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먼저 저희가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는 끝번호 453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지금 5억 원 미만의 빌라를 보유할 때 주택수에 미포함이라는데 서울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5억 원 미만대의 주택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투자의 가치가 좀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 문자 이제 상담 들으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5억 원 미만의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주택수에 산정 안 된다 이런 이제 뉴스를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세금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기별로 규제했다가 완화했다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돼서 이제 들었을 때 좀 뒤죽박죽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셨다면은 우리 2024년도 12월 18일부터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생긴 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던 법인데 1주택 보유자 중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조건이 비아파트 경우에 바뀌었습니다. 그 개정이 됐는데요. 개정이 된 부분이 85제곱미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공시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1주택자인 경우에는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청약 가점이라든지 그러한 수월하게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2024년 12월 18일부터인데요. 얼마 전에부터 개정이 됐고요. 20월 18일부터 입주 공고가 나가는 그런 청약 아파트부터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파트도 그렇고 비아파트도 그렇고 작은 거 면적이 작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적은 것들은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곤 했는데요. 살펴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여전히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청약도 보고 싶다 하시면은 내 집이 이 면적, 이 조건에, 이 공시가격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청약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면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죠. 그래서 20평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1억 6천 이하이면 1주택자도 무주택으로 간주돼서 청약대 불이익이 없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이 1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아파트와 동일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24년 12월 18일 이후에 입주 공고가 나가는 청약하는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는 이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빌라,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은 비아파트 부분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억 미만. 공시 가격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빌라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면은 5억 미만이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내가 1주택자인데 청약을 신청할 때 유리한 입장인 건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하시면
과감하게 우리 아파트 사기 전에 내가 사고 싶은 그런 빌라도 한 채 구입해도 청약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투자와 그 청약을 같이 노리고 싶다 하시면은 수도권의 85제곱미터 이하 5억 미만의 재개발이 유력한 그런 지역들,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투자로 가시면서 그리고 청약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도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주택자 간주라고 하지만 그 무주택자 간주가 청약시라는 거 좀 유의하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혼재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청약가 그리고 우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아파트 가기 전에 빌라도 좀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2-1638-3963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주셔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5억 원 미만에 있는 빌라 보유 시에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는데 서울 투자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 함께 알려드렸는데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38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지난 10월에 위례 아파트를 매도하고 잠실 르엘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잠실 르엘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 올림픽 포레온도 보고 있는데 그 매물도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잠실 르엘은 영끌해야 하는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대출받아서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잠실 쪽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거든요. 네. 대출받아서 영끌해서 과연 매수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영끌이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더 이상은 이제 집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집으로 좀 점핑을 하시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자금이 굉장히 넉넉하다 그러면 당연히 잠실 르엘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급지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잠실 르엘하고 그리고 헬리오시티. 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신촌동하고 가락동 그리고 둔촌동 여기서는 뭐 신촌동이 당연히 상급지는 맞는 거고요. 게다가 새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급지는 맞아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넉넉하다 그러시면은 잠실 르엘로 가서 뭐 거주 그냥 당연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급지라는 의미가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면서 또 떨어질 때는 좀 늦게 떨어지고 회복될 때는 또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실 르엘이 이제 1등인 거는 맞긴 맞는데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르엘, 잠실 르엘을 선택했을 때는 영끌이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영원히 이 집에서 살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실 르엘을 지금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좀 무리해서 잠실을 가신 다음에 한 뭐 2, 3년 혹은 4, 5년 4, 5년 후에 매도를 하시고 그때 헬리오시티나 그때 파크포레온을 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 지역을 좀 생각해 볼게. 잠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가 뭐 거의 4만 세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거기는 아파트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엘스 뭐 엘리트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있고 레이크 팰리스가 있고 그리고 파크리오. 요 아파트들이 한 20년에 육박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정도의 아파트들이 있고 그 외에 주공 5단지 그리고 장미 아파트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잠실 주공 5단지하고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40년, 40년이 넘었죠. 40대 중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조합 설립이 나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지금 말씀 주신 이 르엘 아파트는 잡내야라고 하죠. 이 진미크 이제 재건축한 요 블럭인데 요 블럭만 지금 신축이고요. 요거 외의 아파트들이 20대 아파트거나 이제 40대인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10년 혹은 20년까지는 우리가 이 동네에서는 거의 이제 리딩하는 아파트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조금 무리해서라도 잠실 르엘을 가신 다음에 이제 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받으시고 좀 추이를 보셨다가 헬리오시티로 다시 오셔도 충분하게 시세 차익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융통할 수 있는지, 내가 자금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연끌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별반 저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보다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례 아파트를 24년도 10월에 매도를 하셨다고 했어요. 아마 소유권 이전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24년도 10월에 이제 팔았다고 매도를 했다고 하면 여름쯤부터 내놓으셨을 텐데 아마도 좋은 가격에 위례 좋은 가격에 파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름에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 떨어졌던 부분들을 위례도 그렇고 이렇게 선호단지, 뭐 잠실 같은 부분도 그렇고 다 이제 이 뭐 전고 좀 다 뚫고 뭐 회복하고 아니면은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복하고 있고 뭐 이런 수순을 받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파셨으면 굉장히 잘 파셨고요. 지금 헬리오시티를 혹은 파크포레온을 가신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팔고 좀 얼어붙었을 때 매수 심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 가는 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헬리오시티와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대단지거든요. 우리 헬리오시티는 이제 18년도에 준공이 됐고 18년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우리 파크포레온은 이제 24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한 9,500세대 정도가 되고요. 파크포레온은 이제 12,000세대. 정말 굉장한 대단지죠. 그래서 그 단지 안에서 끝에서 끝 가려도 뭐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시기는 우리 탄핵 전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대출 규제도 그렇고 또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부동산 심리 그리고 그때 이제 거래됐던 거래량들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부동산 심리가 좀 줄 때도 됐고 그리고 이 뜨거웠던 것이 열기가 식을 때도 됐는데 거기에 탄핵과 그 정치적인 그런 내용과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상태, 그리고 아무도 이 부동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지 안에서 분명히 팔고 가야 되는 사람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선뜻 내가 지금 투자하겠다, 이사 가겠다,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점심시간에 뭐 직장인들 많은 그런 뭐 이런 식당에 가봐도 예전에는 부동산 얘기 거의 대부분 했었는데 요즘은 다 정치 얘기 아니면 비트코인 얘기 이런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사람들 머리에서 이제 2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금매를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뭐 헬리오시티 그리고 파크포레온을 가도 굉장히 훌륭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게다가 우리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가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남는다고 하면은 우리 은퇴를 앞두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소액 투자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익형은 워낙에 지금 우리 서울에 재개발이 이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1억대부터 5억대까지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고요. 이 수익형은 월세가 나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비아파트 시장도 완전 지금 이제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이야말로 그리고 상가 이런 관련된 거야말로 지금 완전히 금매를 잡기 편한 그런 매수자 우위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인 만큼 수익형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150에서 250 정도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전략을 좀 세워드렸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일단은 영끌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매수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4, 5년 뒤에 이제 매도를 해도 수익 좀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전략 계속해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1638-3963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정말 예전에는 우리 이제 식당에서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쉬는 날에는 임장 활동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즘 이렇게 또 많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다시 경기가 좋아졌었을 때 그때서야 전략 세우고 그때서야 이제 투자 임하겠다라고 하면은 늦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전략 잘 세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들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요 점을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시중은행의 이 대출 규제하고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주택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 값이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에 이어서 경기도도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 전세값이 동반 하락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이 점을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부동산원에서 이제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값 전주 대비해서 주간 아파트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파트 가격 그리고 아파트 전세 값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6주 전만 해도 이 계속 상승세였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 드디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0.03%였던 것이 지금 0.06%까지 하락이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고요. 인천에 이어서 이제 경기도도 침체가 좀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반 만에 이제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는 그러니까 하락 전환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이 0.03%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주하고 같은 수준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보합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0.02로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0.01%로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0.05, 0.04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폭은 조금 줄었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178개의 시군구, 이 전국이 178개로 이제 나눠서 지금 이 주간 가격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178개 중에서 전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49개에서 4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하고 있는 시군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합이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하락 지역도 4개나 늘어났습니다. 116개에서 120개로 늘어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 가격 지수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와 이제 똑같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지난 가을부터 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전세 가격은 뭐 지역에 따라서 80주 연속, 뭐 85주 연속 계속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보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과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의 아파트 전셋값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 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지난주에 이 하락폭이 이제 2배입니다. 그래서 0.06% 하락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 인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표 지역 178개 중에 어느 지역이 하락했는지 또 살펴보면요. 시군구 중에서 이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 지역이 94개에서 88개로 감소를 했고요. 예, 보합 지역이 12개에서 12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72개에서 78개로 지금 6개 시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 0.01% 상승, 인천은 0.1 하락입니다. 예, 네, 집값입니다. 지금 이제 매매가를 보고 있고요. 경기도는 0.02% 하락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요. 국지적으로는 일본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여전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실중앙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34억대까지 이제 신고가, 새로운 신고가였는데 그렇게 이 재건축 추진 단지, 재건축이 기대가 되는 단지들은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출 규제 또 그리고 이런 탄핵 시국에 거래 위축되면서 관망세가 이제 굉장히 유지를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는 그런 지역 그리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지역 해서 이 서울은 0.01%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북하고 강남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요. 강북 14개 구는 보합입니다. 네, 그중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이제 용산구 0.03, 마포구 0.03, 종로구 0.02, 그리고 성동구, 성동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강남은 이제 11개 구인데 거기서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02%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것이 서초구가 0.06%고요. 송파구가 0.04, 강남구가 0.03 볼 수 있는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포와 이제 잠원의 이제 신축 아파트를 그런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좀 상승세를 많이 이끌었고요. 송파구는 문정동하고 방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하고 개포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 개포동하고 대치동의 재건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천구도 0.02%, 영등포구도 0.02%인데 양천구도 마찬가지로 목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좀 상승세를 유지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뭐 지난 그래서 이제 전셋값도 보겠습니다. 이 서울은 이제 전셋값은 보합이고요. 인천은 0.06% 하락, 경기도 0%로 보합.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을 좀 살펴보면 서울은 이제 학군지 그리고 주요 단지, 학군지랑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출이자 부담도 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파크포레온이라는 이제 대형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주 물량 역량으로 좀 하향세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와 하향세가 이제 만나서 이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강북하고 강남 좀 살펴보면 강북은 이제 14개 중에서 마이너스 0.01%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가 광진구 0.04%,
광장 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좀 오름세를 보였고요. 노원구는 0.08%입니다. 그래서 월계 상계동의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동대문구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하락. 네. 노원구도 여기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동대문구는 이제 하락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남 11개 구입니다. 이제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0.04%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 내발산동, 역세권 위주로 보이고 있고요. 서초구가 0.03%. 신축 이런 반포, 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서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이 전세가만큼은 굉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도 매물 그리고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한번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매물량이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네. 네,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년도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 매물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고 가격도 올랐지만 매물이 쌓여가고 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9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9만 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수치들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25년도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주 대비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된 것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난 가을부터 일어났는데 이제 금리 인하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대출도 조금 풀릴 수 있다라는 걸 25년도에 좀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이 부동산 공급이 계속 지체가 된다라는 것.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25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수 침체가 있고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집을 사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자신 있게 남이 안 할 때 내가 할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안 하고 내가 이제 사야지라고 이제 불확실한 게 없어지고 마음 편하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할 때 좀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용기 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좀 부동산의 스탠스를 잡으시면은 좀 좋은 결정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각 지역별로 지금 시장 현황 좀 살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규제, 탄핵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는 맞지만 또 지역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락 전환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상승폭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맞는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사님과 함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02-1638-3963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로 여러분 간편하게 고민 또 해결 가능합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좀 만나서 좀 더 내 상황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들도 들으면서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보유 물건에 대해서 좀 고민 있으신 분들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매수 또는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부분 전략 필요하신 분들도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대면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꼭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예약 잡고 우리 이사님과 함께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02-1638-3963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대면 상담 신청, 대면 상담이요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계속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3시 34분 36초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36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뉴타운 지금 4단지 매도 후에 중계동에 있는 중앙 하이츠 아쿠마로 이주를 좀 하고 싶은데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름 뉴타운 이것도 재개발 지역으로 굉장히 핫한 곳인데 이주와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기름 뉴타운이 이제 재개발지로 핫한 거는 20년 전 얘기였습니다. 벌써. 네, 1기 뉴타운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기름동이 정말 핫했죠. 그래서 기름동이 정말 달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하나 둘씩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재개발, 그러니까 아파트 군락을 이루면서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예, 이제 기름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4단지는 우리 기름역에서 좀 한창 떨어진 미아초등학교 위쪽에 위치한 게 우리 4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아파트에서 중계동의 중앙 하이츠 아쿠아로 갈아타는 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일단 수평 이동이거든요. 수평 이동인데 저는 찬성.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름 뉴타운 4단지 아파트는 거의 이제 20년 차가 됐습니다. 20년 차. 네. 요 일대가 미아동 일대가 이제 뭐 기름 뉴타운, 뭐 미아 뉴타운, 뭐 미아 재정유 촉진, 기름 재정유 촉진 이래서 이제 재개발로 아주 이제 핫한 지역이었는데 1기 뉴타운 사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벌써 이제 아파트가 됐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제 20년 차가 된 그런 아파트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름동 자체는 일단 동부권에 있고요. 네, 동부권에 있고 베드타운. 네, 요곳은 이제 바뀌지 않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 아파트 군락에서 이제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재건축이 잘 훌륭하게 된 아파트인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좀 교통 좋은 데면은 더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역에서는 조금 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계동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중계동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계역에 붙어 있습니다. 네, 중계역에 붙어 있고, 네, 우리 중계역에 있으면서 세대는 조금 작지만 우리 그 뉴타운보다는 그러니까 그 기름 뉴타운보다는 17년 차. 그래서 조금 젊은 그런 아파트인데 이 일대에서 가장 젊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이제 뭐 30년대 후반, 뭐 40년대 요 사이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좀 신축이면서 그리고 역도 가까우면서 7호선이라서 이제 강남으로 좀 잘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수평 이동인데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도 그래도 뭐 괜찮은 그런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7호선을 꼭 고집할 게 아니면 혹은 이 중계동의 그런 학원가 때문에 꼭 움직이는 게 아니면 다른 쪽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를 보시면 좋으냐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이고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이 직장가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아주 편하면 굉장히 좋은 이점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 동부권이기 때문에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회사가 들어오면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재의 중심에 있는 이 가운데역 인근으로 보시면서 또 동북선이 들어오는 이 동부선 역세권 인근으로 보시면 조금 더 한 5년, 10년 뒤에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운데 역사권은 서원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청약도 하고 뭐 했는데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서울원을 개발하면서 이 현대산업개발에 지금 용산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네,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타운에서 이 대기업의 본사가 이전하는 호재는 이제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동부권에서 거듭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기양 수평 이동하실 거니까 이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동북선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통이기 때문에 동북선 인근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름 뉴타운 4단지 말씀 주셨는데 그 4단지와 좀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장이동에서 또 아파트들 이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새 아파트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만약에 내가 융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새 아파트 쪽으로 뭐 7단지도 괜찮고 4단지도 괜찮고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온전히 수평 이동만 해야 된다 하시면은 우리 장이동 꿈의 숲 여기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이기 때문에 이 도심지와의 접근성 그리고 호재 그리고 이 대기업 그런 이제 직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요 동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번호 3629님의 문자 저희가 좀 살펴드렸습니다. 기름 뉴타운 4단지 매도하고 난 이후에 중계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쪽으로, 중앙하이츠 아쿠아 쪽으로 이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 남겨주셨는데 좀 시각을 넓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교통이 또 편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앞두고 있는 곳, 그러니까 다양한 호재가 좀 있는 곳들 위주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1대1로 대면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통해서도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옆에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또는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매수, 매도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63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문을 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저희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667 하나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마곡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마곡 현대 1차를 지금 매도하고 난 이후에 두 군데를 또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엠빌리 12단지하고 힐스테이트 13단지 이주에 대해서 지금 갈아타는 거 괜찮은 건지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마곡에 있는 곳들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사님? 네, 마곡 현대 1차. 네, 마곡 현대 1차. 현대 1차. 그리고 마곡 엠벨리 12단지 그리고 13단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만약에 뭐 5년 전이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옮기시라고 당연히 이사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문자를 주셨는지 알 것 같은데 우리 마곡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마곡산업단지, 마곡산업단지 이제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한 30년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면 뭐 안전진단을 뭐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약간은 이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움직이면은 굉장히 네, 수직 이동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지만 이게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재건축 때문에 좀 오르면은 이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움직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마곡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337세대 굉장히 이제 세대가 적고 그리고 용적률도 뭐 200% 이제 초반대 2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단지들은 아니고 만에 하나 이 앞쪽으로 해서 그런 재개발의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묻어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에는 우리 사실상 이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재개발 말고 재개발은 또 공공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지원이라든지 뭐 시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원동력도 있지만 재건축은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은 정말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동력이 될 텐데 지금은 워낙에 이 땅값도 올랐지만 이 인건비 그리고 금융 비용 그리고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랑 그리고 이제 공사비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재건축이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곡 현대 1차의 재건축의 원동력은 이 주위 아파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아파트가 원활하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뒷받침이 된다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그러려니 우리가 지금 이사해 갖고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뭐 9년 차, 뭐 8년 차 이렇게 된 아파트들이고 준신축급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곡의 산업단지, 우리도 이 회사의 그런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많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많은 곳, 돈이 많이 도는 곳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여기 이제 입주하다 보면은 생활 패턴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곡은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을 많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동네가 올라간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면 이 아파트로 먼저 그냥 가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마곡 현대 1차의 재건축의 원동력이 이게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선행지로 먼저 가시는 게 그렇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곡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궁금증 안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곡 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인 호재를 나는 좀 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런 분들의 고민들도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02-1638-3963번 이곳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 이제 또 부동산 보유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 안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1대1로 대면 상담 도움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1대1 대면 상담도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물건 사실 이제 방금도 뭐 마곡이라든지 뭐 중계동 다양한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들 외에 이제 보유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궁금증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보유 물건 외에도 혹시나 내가 이 지역으로 지금 또 가고 싶은데 괜찮은 건지 점검 원하신다면 역시나 1대1 대면 상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은 언제나 핫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매수와 또는 매도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역시나 궁금증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63번 저희가 열어두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이사님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좀 더 나눌 수 있는지 짧게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사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서 다 알고 계시는데 조금 용기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물건들 그리고 재개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 1대1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또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하셔서 뭐 예약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는요, 사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은요, 직접 1대1로 만나서 풀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 자금을 어떻게 또 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또 고민해 드리고 있으니까 1대1 대면 상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이렇게 또 풀어드리고 있고요. 예약 필수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약 없이 그냥 막 가가지고 대면 상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예약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63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